네,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연속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9.1%까지 이 CPI 상승률이 올랐었는데 5월에는 시장 전망치인 4.1%를 밑도는 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표면적인 그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있는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자체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네. 좀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일단은 금년 초에 CPI가 6.4였던 게 네네. 지금 5개월 사이에 4.0으로 5개월 사이 2.4%포인트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속도대로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가을쯤 되면 CPI가 2%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추세가 이제 있으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5개월 사이 2.4포인트 이렇게 빨리 떨어졌죠? 근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상품,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상품이 전체 비중이 21%인데 이게요. 1월에 1.4였는데 5월에 2.0이었어요. 올랐네요. 올랐어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 되는데 이놈은 연초에 7.2던 게 지금 6.6이거든요. 많이 안 떨어졌네요. 5개월 사이에 0.6밖에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지금 그렇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아까 물가가 떨어진 건 확실한데 지금 4%인데 지금 서비스 물가나 상품 물가가 지금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게 물가가 잡혔냐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4%다? 많이 떨어졌죠. 9%에 비하면. 그렇죠. 근데 미국의 물가 목표는 2%잖아요. 아직도 100% 이상 높잖아요. 그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안심하고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판단하는 거죠. 속단할 때는 아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증시는 헤드라인 물가가 낮아졌다는 데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까지 다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어 핵심 물가의 경우에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중장기적인 이제 추세를 결정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려 섞인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와 이제 식음료와 같은 변동성이 큰 걸 제한 이제 이 핵심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3%예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0.2% 정도 3월에 이제 5.5였으니까 4월보다는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고점이 얼마였냐면 지난해 9월에 아마 6.6이었을 거예요. 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6.6에서 이제 5.3으로 거의 1.3% 포인트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지난해 6월이 9.1이 한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에서 반토막 이하로 낮아졌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지금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기조적 흐름은 여전히 이 지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에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3.6% 떨어졌고요. 특히 휴가를 앞두고 가솔린 가격을 1년 전과 비교했더니 20% 가까이 이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이런 에너지 물가가 전체 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물가가 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임차, 주택 임대료가 여전히 8% 넘게 오르고 있고 중고차 가격, 휴가철 앞두고 가장 소비가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게 외식 물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외식 물가가 8%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헤드라인 물가에는 환호하고 있지만 이 코어 물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연준의 고민도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물가가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인철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또 다른 하나는 작년에 물가가 급등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가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을 대비해서 이번에 상승폭은 줄어든 이 기저 효과라고 하죠. 기저 효과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우리
우리가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왜냐하면 그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 아닌 미 연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도 또 미 연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기후 요인 뭐 이런 걸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이것의 둔화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